왕의 그림자 연산군 2부 피해 광기. 1504년 이후 조선의 궁궐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의 궁궐 그리고 밤의 궁궐. 낮에는 신하들이 떨었다. 밤에는 음악이 울렸다. 낮에는 피가 흘렀다. 밤에는 술이 넘쳤다. 낮에는 이름이 불렸다. 밤에는 노래가 울렸다. 그러나 낮이든 밤이든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낮에는 왕의 분노가 두려웠다. 밤에는 내일이 두려웠다. 그리고 그 두 개의 궁궐 위에 한 남자가 있었다. 연산군. 그는 낮에는 복수했다. 밤에는 잊으려 했다. 그러나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망각도 오지 않았다. 갑자사화 이후 연산군의 칼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자들을 처벌했다. 그러나 분노는 방향을 잃었다. 처음에는 이름이 있었다. 그러나 이름이 다 불리고 나서도 분노는 남아있었다. 그래서 범위가 넓어졌다.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으면 잡혀갔다.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면 끌려갔다. 조금이라도 눈에 거슬리면 그 자리에서 결정이 났다. 그날 함께 있던 사람, 그날 침묵한 사람,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모두 이유가 되었다. 이미 죽은 사람도 예외가 아니었다. 무덤이 파헤쳐졌다. 시신이 꺼내졌다. 북원참시. 조선 역사에서 두 번 반복된 그 형벌이 연산군의 손에서 다시 시작되었다. 신하들은 출근이 두려웠다. 궁궐에 들어서는 순간 오늘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혹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이 연산군 시대의 일상이었다. 살인들이 표적이 되었다. 성종시대에 성장한 젊은 학자들, 나라의 잘못을 지적하고 왕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던 자들. 그러나 연산군에게 충언은 비난으로 들렸다. 비판은 반역으로 보였다. 감히 왕에게 그 말을 했느냐? 성종시대에는 왕과 신하가 토론했다. 신하가 반론을 펼치면 왕이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달랐다. 신하가 고개를 들고 입을 열면 왕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 눈빛을 한번 받으면 그 신하의 앞날은 정해졌다. 살인들은 하나씩 사라졌다. 유배지로 보내졌다. 처형되었다. 집안이 통째로 무너졌다. 세종이 키운 학문의 나라, 성종이 완성한 토론의 정치. 연산군은 그것을 하나씩 짓밟았다. 지식인이 사라진 나라, 반론이 사라진 조정, 왕의 말만 남은 궁궐. 그것이 연산군이 만든 조선이었다. 그리고 왕은 백성들의 입까지 막기 시작했다. 왕을 비판하는 글, 왕을 풍자하는 노래 모두 금지되었다. 심지어 한글도 제한되었다. 한글로 쓴 글이 퍼지면 왕을 비난하는 내용이 돌아다닐 수 있다. 세종이 백성을 위해 만든 글자가 연산군의 손에서 무기가 되었다. 백성들은 침묵했다. 신하들은 침묵했다. 조선 전체가 침묵했다. 말을 잃은 나라.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했다. 밤이 오면 연산군은 다른 왕이 되었다. 궁궐의 기생들이 불려왔다. 전국에서 징발된 여자들. 연산군은 이들을 흥청이라 불렀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 지방 관리들에게 명령이 내려왔다.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 올려보내라. 양반집 딸도 예외가 아니었다. 좋은 집안 여자도 끌려왔다. 가족이 울어도 소용없었다. 왕의 명령이었다. 밤새 음악이 울렸다. 술이 돌았다. 연애는 끝나지 않았다. 날이 밝아도 연애는 계속되었다. 다음 날 밤이 와도 연애는 이어졌다. 흥청거리다 망한다. 흥청망청. 이 말이 여기서 나왔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 여자가 있었다. 장녹수. 원래 노비였다. 천한 신분이었다. 그러나 노래를 잘했고 춤을 잘 췄다. 그리고 무엇보다 왕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다. 연산군은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분노할 때 달랬다. 슬플 때 웃게 만들었다. 외로울 때 곁에 있었다. 연산군은 장녹수에게 없는 것이 없게 해줬다. 노비 신분에서 귀한 신분으로 올려줬다. 땅을 줬다. 집을 줬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줬다. 장녹수는 그 총애를 등에 업고 궁궐 안에서 힘을 키웠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권력을 가진다. 신하들은 장녹수의 눈치를 봤다. 대신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바쳤다. 왕 앞에서 좋은 말 한마디 해달라고, 왕의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조선의 권력이
왕이 아닌 왕의 여자에게 흘러갔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왕은 보지 못했다. 아니, 보고 싶지 않았다. 낮에는 피를 흘렸다. 밤에는 술을 마셨다. 그것이 연산군의 하루였다. 분노는 복수로 쏟아냈다. 공허함은 향락으로 채우려 했다. 그러나 복수에도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셔도 그 밤은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를 죽인 사람들을 처형했다. 그러나 이상했다. 시원하지 않았다. 더 처형했다. 그래도 시원하지 않았다. 분노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분노로 채우려 한다. 연산군은 점점 깊은 곳으로 빠져들었다. 궁궐은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는 곳이 아니었다. 왕의 분노와 왕의 향락이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조선이 흔들리고 있었다.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눌렸다. 흥청을 먹이고 재우는 비용이 나라 곳간에서 나왔다. 지방은 텅 비어갔다. 관리들은 왕의 눈치만 봤다. 나라의 기강이 무너졌다. 신하들은 알고 있었다. 이 왕이 계속되면 조선이 무너진다. 그러나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말하면 죽었다. 침묵 속에서 생각이 쌓여갔다. 이 왕을 그대로 둘 수 있는가? 한 명이 그 생각을 했다. 그 다음 사람도 같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눈빛이 스쳤다. 말은 하지 않았다. 그러나 뜻은 통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계획이 되었다. 박원종, 성희안, 유순정, 이 세 사람의 이름이 역사에 남게 된다. 연산군은 왕좌 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 왕좌는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1506년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조선의 대신들이 어떻게 왕을 끌어내렸는지를 따라간다. 중종반정, 왕이 왕좌에서 쫓겨나는 날, 그리고 연산군의 마지막. 권력은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빠르게 무너진다. 구독과 좋아요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게 합니다.